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 중에 변수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연산자는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문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연산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 산술 연산자, 이걸 뭐 산술 연산자라고도 하고 산술 사칙이라고도 합니다. 사칙, 사칙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증감 연산이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 산술 연산자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참고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누기가 좀 독특해요. 나누기가 좀 독특한데 어떤 부분에 독특하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 퍼센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나눈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콘솔창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먼저 쓰시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저는 산술 연산자 예시.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10 플러스 10은 뭐겠어요? 뭐 20이겠죠? 그죠? 이것도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20 마이너스 10은 당연히 이게 10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뭐 20 곱하기 10은 200 나오겠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요. 콘솔점 로그 20이라 10 나누기 3.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누기 하게 되면 이 나누기는 뭐가 나와요? 뭐지? 타입 에러.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입 에러가 뜨네요. 타입 에러가 뜨는, 이렇게 해줘야 되나?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산술 연산자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예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슬래시 맞는데? 왜 근데 타입 에러라고 뜨는 거지? 어디 몇 번째 줄에서 뜨는 거야? 콘솔, 여기 로그를 안 붙였었네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3점 뭐뭐뭐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3.333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이제 독특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정수죠, 그죠? 10이 정수고 3도 정수잖아요, 그죠? 원래는 10과 3 정수와 정수끼리 나누게 되면 그 몫은 원래 정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라면.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누기 결과 있죠.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나누기 결과, 뭐 정수와 정수 뭐 그걸 떠나서 10과 3을 10을 3으로 나누면 3점 뭐뭐뭐 하다가 얘가 알아서 그거를 그냥 뒷자리를 5로 올려버려요. 원래는 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누기에는 일단 나눈 몫을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1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나누기 중에는 나눌셈 할 때 요거는 의외로 많이 안 써요. 요걸 많이 안 쓰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통해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술 연산자에는 이렇게가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는 이거예요. 뭐 이상,
그리고 초과, 그리고 이하, 그리고 미만. 그리고 여러분들 A는 B. 옛날에는 이제 수학 시간에는 이게 지금 A와 B랑 같다라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걸 같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그렇기 때문에 같다를 어떻게 쓰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같지 않다를 요렇게 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수하고 뭐랄까, 이거는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비교연산자는 결과값이 뭘로 나오냐면, 일단 true로, 자 보세요. true로 아니면 false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true인가요? 아니죠. 문장으로서의 true죠. 그쵸? 그러면 이건 뭐죠? 그냥 true죠. 그러면 여러분 문장 true랑 그냥 true랑 같은 건가요? 같지 않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는을 그냥 쓰게 되면 얘랑 분명히 이제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제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안 해도 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걸 명시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같다를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멍청하게도 얘랑 얘를 같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까지, 즉 데이터형까지 고려해가지고 얘가 같은지 안 같은지 보려는 그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다? 요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true가 실제 이 true랑 데이터 타입까지 동일한지를 얘가 알아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false가 나와요. false. 왜요?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쓴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true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 좀 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결과는 요거, 그리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좀 많이 쓰고, 거의 대부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요걸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만 조금 독특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비교 연산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비교 연산자 예시. 저는 let x는 뭐 10이라 하고, 그리고 let y는 20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sole.log 했을 때, 요거를 좀 바꿀까요? x는 20이라 하고 y를 10이라 하겠습니다. 자, x, 그러면 이 결과값이 아까 뭐라고 나온다 했죠? 자, 비교 연산자는 결과값이 무조건 true로 아니면 false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true로 나오는 거 보이죠? 그쵸? 왜요? 지금 x가 요거는 뭐로 봐야 된다? 20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20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얘는 10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진 않지만 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나옵니다. 그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얘는 수식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y가 x보다,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작진 않지만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그러면 작다도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false 나오겠죠. 그렇죠? false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같다를 아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는 두 개. 이게 같다죠. 근데 같지 않은데 같다고 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그리고 같지 않다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console.log에서 이 문장 true랑 지금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 나온다고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같나요? 같지 않죠. 그죠?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는데 이렇게 하니까
false가 나와버리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네요. 이렇게 테스트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X랑 그 다음에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자, 이거를 제 예시를 조금 찾아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스크립트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써놓는 거 있어요. 써놓는데 이제 좀 예시 좀 보려고 예시가 뭐가 있나 사람들이 잘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예시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숫자로 해볼게요. 숫자로 하면 얘 문장으로서의 E고, 그쵸? 그리고 얘는 정수로서의 E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보이죠? true가 나오는 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장 2하고 숫자 2는 다 완전히 엄밀히 다른 건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실제로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과 숫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모든 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정수와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장 2와 숫자 2를 내가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냥 true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다?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다.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서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alse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까 뭐 얘랑 같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연산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세요. 논리연산자거든요. 사실 논리연산자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배우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안 써봐서 그렇고, 자주 써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대표적으로 엔드 연산자가 있고 5월 연산자라고 있는데 얘는 엔드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5월 연산자라고 해요. 5월 연산자. 그러면 이 5월 연산자는 요거는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지우는 거 있죠.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1 기호가 있는데 메모장에서 $1 기호 그냥 쓰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 근데 그거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1를 2번 누르면 요게 5월 연산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end 연산자 뜻은 뭐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 참이다. 그러니까 참인 경우라는 거는 true인 경우. true가 참이잖아요. true인 경우 true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이다. 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는 뭐예요? 얘는 좀 이제 반대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뭐라 할까요? 얘는 false, 둘 다 false 해야 돼. false인 경우 false이다. 그리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true인 경우 true이다. true이면 true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논리연산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논리연산자도 여기다가 자, 위에 있는 요 x를 가지고 한번 그냥 xy 만들어놨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콘솔 로그. 자, 지금 이제 true인 예시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x가 20이고 y가 이제 10이니까 x가 y보다 크다. 당연히 얘는 true고. 그 다음에 end 연산자는 shift 7 2번입니다. shift 7 2번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x랑 y랑 같지 않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얘도 참이고 그 다음에 얘도 참이죠. 그죠? 그러면 둘 다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드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만 바꿔볼게요. 한쪽이라도 false가 나와버리면 사실 왼쪽이 false가 나와버리면 뒤는 거들떠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거들떠볼 필요도 없이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일단 false죠.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건 true지만 그러면 뭐가 나온다? false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5월 연산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5월 연산자는 엔드 연산자를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여야지 false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도 false고 얘도 false예요. 둘 다 거짓이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들떠볼 필요도 없이 이제 여기를 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강사님 이거는 그러면 악을 쓰고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악을 쓰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 정리는 할 필요는 있고 이거는 어차피 계속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계속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근데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산자에는 이제 이제 뭐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이제 뭐 산술연산, 그 다음에 비교연산, 논리연산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우선순위가 더 높냐면 산술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술연산자도 있고 비교연산자도 있고 논리연산자도 만약에 어떤 문제에 같이 다 있다고 다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부터 계산한다? 산술연산자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술연산에도 뭐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있을 때 뭐부터 계산해요?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술연산자 안에서도 걔가 우선순위가 높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연산이 바뀌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정보처리 기사나 뭐 기능사 뭐 관련된 정보에 IT 관련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정보처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문제가 필수로 등장해요. 필수로 강볼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